자, 이번에는 통일교 정치권에 로비했다라는 내용, 또 금품 이제 오갔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2022년 그 대선 이후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대선 이후에 한 달쯤 지난 타이밍에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한학자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이게 지금 한국일보 보도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됐더라면 우리가 작살나는 거죠라는 얘기를 네. 윤영호가 한학자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이 사람들 어디 방향에 어떤 식의 작업들을 했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당내 경선은 그 모집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이 딱 집단화할 수 있는 데서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완전히 승패를 갈라버리는데 예. 그때부터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선은 1%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0.7% 포인트 차이. 그러면서 이 윤영호 씨가 어머니 이러면서 같이 녹취를 한 거예요. 한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수긍하거나 이런 답변이 나오진 않았다고 예. 하는데 어머니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결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다 밀어줬고 제가 파편유치라서 윤석열 만났을 때 친분을 트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진짜 큰일 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작살 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교는 완전히 작심을 했었구나. 윤석열을 밀어주기로. 그러면서 전당대회까지 쭉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돈도 주고 샤넬도 주고 뭣도 주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틀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예. 명태균 게이트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가 개입을 해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었다. 네. 이런 썰이 돌았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게 있고요. 또 민주당으로 건너와 볼게요. 2022년입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 이기다가 마지막 서울에 가서 이낙연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예. 그때도 특정 종교 개입설이 돌았어요. 네. 물론 뭐 이낙연 후보와의 연계가 있었다. 이거는 뭐 아닌 걸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종교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 또는 윤석열의 당선 그 당의 후보로서죠. 예. 를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예.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의 로비를 펼쳐왔던 것인가를 좀 뉴스들이 계속 겹치는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이 로저비비의 이 가방을 김건희한테 이제 줬다. 네. 아 근데 이게 주는 이유가 당 대표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근데 도움이 됐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JYP가 얘기하신 것처럼 통일교에서 집단 입당을 하여 당 대표가 되는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통일교를 움직인 것이 김건희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준표 저 대구시장이 유사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이 이 내용의 본질이다. 개별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문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00% 그들의 이야기가 근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연관성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의 정당이 개입된 조직적인 흐름이에요. 예.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홍준표가 그걸 본인이 그 당시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보다 네. 소수 책임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네. 이 책임당원 대상의 당내 경선에서는 이들이 만약에 집단으로 들어와 있다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당연히. 것이고 윤석열이 정치판에 들어온 뒤부터 이런 내용들이 본격화됐다.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세력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몰표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을 만든 뒤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암약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야, 이거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해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형 범죄 아니에요. 맞아요. 수사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이 통일교 지부장인가요? 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각 지역에. 예. 뭐 5천, 돈도 내려주면 4천, 국민의힘 갖다 줘라. 그럼 그 국민의힘 의원들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개인의 방점이 찍혀서 안 돼요. 개인들은 쪼개기로 후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통일교 자금인지 그거를 잘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기소되더라도 공소유지가 안 되거나 무죄받거나 아예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뭉칫돈을 내려준 그 위로 수렴했을 때 무슨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얼마나 훼손하려고 했는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안 했고 민주당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일부는 일탈해가지고 민주당에 좀 갖다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난리를 처음엔 쳤어요. 왜 갖다 준 돈 중에 민주당 건 뺐냐? 이건 그 큰 구조를 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간거구 개별적인 사람들은 국민의힘이군 민주당이군 불법성 인식이 없었으니까 일단 그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그런데 위에 이 수사를 가리려고 정말 헛말, 딴말을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건의 경중을 한번 따져볼게요.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통일교로 뇌물받은 것과 윤석열이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과 어느 건이 더 큰 사건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당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훼손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사실은 2007년부터 이른바 그 싸구려 평론가들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그 보편적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침탈받아서 윤석열 같은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그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당원 민주주의조차도 지금처럼 동원형으로 되어서는 이거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시킵니다. 장동혁이 지금 당원이 100만 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 아스팔트 당원 100만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 비호감 때문에 참여 안 하잖아요. 특정 보수 정당을 완벽하게 극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가 많고 무조건적인 참여만이 절대의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JYP가 얘기하신 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지금 적어도 경험했던 현실 정치에서는 말씀하신 그 당원을 동원하거나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그걸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동원력이 있는 자들이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서는 거죠. 정광훈 같은 자들이 대표적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교도 자기들도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 계속 줄대고 돈 대고 뭐 후원하고, 뭐 합법적인 후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법적인 후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한일 해저 터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뭐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 지자체장들 다 접촉을 했다는 건데, 정치인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안 좋은 거고 잘못된 것이고, 뭐 어떨 경우에 자기들도 크게 흔히 하는 말로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원인은 큰데요. 이른바 이제 찌그러진 정당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그게 뭐냐면요. 한국의 정치는 정책이라든가 국정 비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과 조직이 없으면 후보조차 될 수 없는 구조예요. 돈과 조직에 정치인들은 늘 목매게 되니까 돈과 조직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솔깃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유럽처럼
선거 정치 공영제가 돼서 정당이 중심이 되고 개인은 거기에 하나의 이제 소속원으로서 돼가지고 그 아예 본인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방식이고요. 예. 아니면 미국처럼 아까 얘기했던 로비스트처럼 제도라든가 화이트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오픈해가지고 돈과 조직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되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투명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린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그 틈새를 파고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개선되고 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봐야 될까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속보로 나온 내용이라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대통령 발언 중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지금 속보로 제목 정도가 나와 있고 뭐 일각에서는 충남 쪽에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꼼수부터 보는 참 예. 수준 낮은 언론이네요. 어디예요, 그? 저 신문사가. 어딘지는 아는데 얘기하기 이렇게 아. 선배님 말씀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기지 그렇네요. 말해줘요. 그냥 말하면 아니, 이니셜이라도. 모 경제지에서 봤어요 저는. 네. 아니 메가시티라는 이야기가 노무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하물며 이명박 박근혜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그런 식의 꼼수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설정했던 아젠다라고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충남의 예. 김태흠 지사하고 대전 이장우 시장하고 이걸 이제 공동 선언을 했어요.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이게 대전 통합. 충남을 먼저 시작하고 세종 충북까지 통합해서 몽땅 다 아우르자 이거죠. 이제 시너지를 그렇죠. 좀 내자. 그래서 이제 지방 활성화의 하나의 좀 분기점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안은 나왔던 그거 거죠. 좋네. 왜냐면 애초에. 지금 지방 내려가 보면은 조금 너무 그렇죠. 좀 썰렁하기도 하고 서울 경기 수도권하고 너무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통 이제 자생적 경제 단위가 500만 원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합치면 한 500만 얼추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저렇게 통합을 하면은 중앙 정부는 뭘 어떻게 하냐면요. 중앙 정부의 지방에 있는 특행 기관들, 예를 들자면은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또 국토부의 뭐 항만관리청, 무슨 국토관리청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에 다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의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수도 8대2에서 뭐 7대3이나 그렇죠. 6.3대 예. 3.5로 해서 지방세를 더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 주장인 거고 이거는 뭐 여야를 넘어서서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기본 컨셉 자체는 뭐 다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건데 오늘 그 대전 충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하고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법 개정 등 행정구역 통합을 마무리하자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뭔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공동선언하면서 이 내용이 이미 거론됐던 부분이 있고 성일종 의원도 충남 쪽이 지역구잖아요. 네.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을 살리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내년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뭔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